귓속은 생각보다 조용한 공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조용한 공간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머리를 말릴 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을 때, 통화를 할 때, 또는 아무 생각 없이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말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 안은 깨끗할까? 재미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귀 건강을 떠올리는 순간 가장 먼저 귀지가 생각난다는 점입니다. 마치 귀지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우리 몸은 귀지를 실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귀지는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자연스러운 보호 물질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숲속 나무 껍질이 나무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들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입니다. 피부를 덮고 있는 각질층이 외부 자극을 막아준다는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귀지는 이상하게도 종종 없애야 할 것으로만 생각됩니다. 오늘은 귀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귀지가 존재하는지, 귀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놓치는 귀 건강의 중요한 신호들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생각보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지는 영어로 이어왁스, 이어웩스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왁스 덩어리가 아닙니다. 귀 안쪽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분비물과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온 피부 세포들이 섞여 형성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마치 나무가 수액을 만들고 피부가 땀을 분비하고 눈이 눈물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귀지는 귀를 보호하는 자연 보호막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먼지와 작은 입자들이 끊임없이 떠다닙니다. 밖을 걷는 순간에도 그렇고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미세 입자들이 공기 중을 움직입니다. 귀지는 이런 작은 입자들이 귀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부드러운 방어막처럼 말이죠. 또한 귀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귀지는 단순한 노폐물이라기보다 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연 보호 장치에 가깝습니다. 이쯤에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귀지를 문제라고 생각할까? 그 이유는 귀지가 눈에 보이는 몇 안 되는 신체 분비물 중 하나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는 계속 각질을 만들지만 우리는 대부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지는 가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신경이 쓰입니다. 보이는 순간 뭔가 정리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몸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귀 안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귀가 일정 부분 자연적인 정화 과정을 가진 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하거나 턱을 움직일 때도 귀 내부에서는 미세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은 귀 내부 환경 유지와 관련된 여러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귀 건강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깨끗하게 보이느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기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겉보기의 완벽함이 반드시 건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 상태의 균형이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귀지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그렇습니다.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보호색을 가진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생존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지도 조금 비슷합니다. 평소에는 주목받지 못하지만 귀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귀지가 많고 어떤 사람은 적을까요? 사람마다 피부 상태가 다르듯 귀지의 양과 형태 역시 개인차가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환경적인 요소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귀지의 성질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적 건조한 형태를 보이고 어떤 사람은 더 촉촉한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자연스러운 차이 중 하나입니다. 마치 머리카락의 굵기나 피부 타입이 모두 다른 것과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모습이 반드시 좋고 나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귀 건강을 이야기할 때 종종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귀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생각해보면 귀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아침 알람 소리를 듣고 대화를 나누고 음악을 감상하고 주변 환경의 소리를 인식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귀는 완전히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소리는 우리의 일상과 감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 비 오는 날 창밖 소리,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 이 모든 경험은 귀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귀 건강을 다른 신체 부위보다 덜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는 정기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피부도 관심을 갖습니다. 눈 건강에 대해서도 걱정합니다. 하지만 귀 건강은 특별한 불편이 없으면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귀지만 떠올리게 되죠. 사실 귀 건강은 훨씬 넓은 주제입니다. 생활 환경, 소음 노출, 습관, 휴식, 전반적인 건강 상태. 이 모든 요소가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예상 밖 관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용한 공간이 귀에게 가장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소리가 없는 환경에 들어가면 오히려 자신의 몸에서 나는 작은 소리를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주변 소리에 무쳐 인식하지 못했던 미세한 소리들이 갑자기 의식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청각은 단순히 듣는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적응하고 있습니다. 귀는 생각보다 훨씬 섬세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귀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 청결만이 아니라 환경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귀지와 귀 건강 인식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터넷에는 귀지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주장보다 균형 잡힌 이해입니다. 귀지는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신체 현상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귀 건강에 대해